자, 글로벌 증시의 이슈를 살펴보면서 국내 시장 투자 전략까지 연결시켜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스톡 시간이고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미중 한번 짚어볼게요. 1단계 합의를 위해서 일부 관세를 상호 철폐하자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조금 혼동이 오는 부분들인데 네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무역 부분에 있어서의 관세 부과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을 바로 잡자. 바로 잡는데 니네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 보복적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 먼저 중국에 대해서 보복적 관세 부과를 했었고 여기에 이제 또 중국이 맞받아쳐서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관세 부과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양국이 현재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양스러운 것은 이제 1단계 협의사항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유예를 시켜줬고 네네. 여기에 이제 화답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를 진행을 한다라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국면으로 나가게 된다라면 서로 간에 보복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부과했던 관세를 정상화시키자라는 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지금 4일 날 나온 얘기인데요. 네. 현재 지금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그 양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1단계 합의안 서명을 위해서는 중국 측에서는 마카오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미국 측에서는 아이오와가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두 양국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다? 이건 어떻게 본다라면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들이죠. 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이오와를 아이오와. 방문한다? 네.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겠는가? 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고민할 게 없을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네.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현재 지금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부분들이죠. 만약에 아이오와를 방문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쫓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이 통 크게 아이오와를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된다라면 재선 가도의 청신호가 켜지게 네네.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을 얻을까요? 뭔가 이렇게 통 크게 내주고 그러니까요. 자신이 가게 된다라면 그렇다라면 미국 측 입장에서도 뭔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게 된다라면 시진핑 주석은 명분을 어떻게 본다라면 중국 내에서 강경론자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명분은 내주되 실리를 얻는 그러한 전략을 시진핑 주석이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을 얻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양국의 이해관계가 현재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중국이 원하는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 관세의 철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연결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이 하고 있는 생각을 글로벌 참가자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위안화 환율이 굉장히 어느새 모르게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는 또 7위안을 뛰어넘어서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도 좀 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현재 6.98 정도까지 위안화가 이제 강세죠. 위안화가 이제 떨어졌죠. 위안화가 떨어지면 강세이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포치라고 일컬어지는 7위안 밑으로 현재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약 무려 3개월 만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중국은 그동안 7위안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네. 결국 방어에 실패를 하면서 7위안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위안화 약세 국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중국에서 두 가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7위안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첫 번째로서는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다. 라는 낙관론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일단 조금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위안화 강세가 다시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해서 위안화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위안화 강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 현상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뭐 각 국가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경제가 흘러간다라는 면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빨리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되면서 네네. 정상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위안화의 강세가 그 우리나라의 환율은 위안화와도 꽤 많이 연동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나름대로 현재 지금 그렇지만 뭐 환율에 의해서 그렇게 물론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든지 네네.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환율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 안타까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또 광군제를 맞이해서 그 직전에 위안화 환율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중국인들도 소비의 여력이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좀 긍정적인 측면 좀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KDI에서 미중 간의 관세 부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34%포인트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조금 아픈 그런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DI에서 나온 이제 국내 자료이긴 합니다만 현재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통해서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무려 1%나 네네. 1%포인트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0.01%포인트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34%포인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현재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과의 어떤 수출 연계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아니죠. 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안타깝게 지켜봐야 된다. 어찌됐든 지금 가뜩이나마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에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정부에서 규제를 푼다라든지 지금 현재 연일 계속되는 4차 산업에 대한 문제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1%포인트 떨어진다는데 우리나라가 0.34%포인트 하락이니까 우리나라는 좀 나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6%에서 1.1%포인트 그렇죠. 떨어지는 거고 우리는 2%도 안 되는 데서 0.34%포인트 떨어지는 거니까 거의 4분의 1이 날아간다는 그런 맞습니다. 의미처럼 좀 들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는 계속 하잖아요. 네. 아무리 뭐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평가의 기대감으로 좀 증시의 상승 기대해 볼 수는 있을까요? 오늘 일단 그 경제신문 1면에 나온 기사인데 아르헨티나보다 우리나라가 저평가돼 있다. 뭐 이런 뭐 아주 자극적인 네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그런 자극적인 문구를 썼습니다. 일단 PBR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평균 PBR이 0.9배 수준이고 네. 아르헨티나가 0.95배 수준이다. 따라서 이게 1 이하이다라면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네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안타까운 국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죠. PBR로 보느냐, PER로 보느냐, EPS 증가율로 보느냐,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뭐 OECD 국가 중에 15개 국가 중에 13위를 기록할 정도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평가 국면과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별개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저평가됐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네네. 상승할 수 있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새롭게 형성이 돼야만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고 EPS 증가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기사들을 선별적으로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관계 개선에 따라서 위안화 환율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자면은 일단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그 분쟁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것 같다. 저평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모멘텀을 잘 안 보인다가 이 오늘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이틀 연속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계속 사상 최고치를 끊고 네네. 있죠.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EPS 증감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네. 점이 다소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일단은 다소 보수적인 그러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 2부 모두 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케돈을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